민지가 태준에게 문자를 보낸 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단단해졌다. 공식적인 과 행사나 필수 수업 외에는 민지와 태준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태준은 민지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듯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민지 역시 그를 피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민지는 태준과의 스터디를 그만두면서 남는 시간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바로 중앙 동아리인 영화 감상 및 비평 모임에 가입한 것이다. 그녀는 원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태준과의 관계에 얽매여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다. 첫 동아리 모임이 있던 날 저녁, 민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스터디 그룹처럼 강제적인 만남이 아니라 순수하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좋았다. 동아리방에는 이미 몇몇 선배들과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선배가 있었다. 바로 3학년 경영학과 선배인 현우였다. 현우는 키가 크고 외모도 훈훈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투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묵묵히 경청하고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었다. 그날의 주제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다룬 영화였다. 민지는 태준과의 씁쓸한 경험 때문에 감정이입이 쉬웠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다. 토론이 진행되던 중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의 고통을 순수하다고 미워하지만 사실 짝사랑의 고통에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기심과 소유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까지 도달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우의 말은 민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민지는 태준을 사랑하면서 태준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통찰력 있는 시각은 민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임이 끝난 후 민지는 현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선배님, 아까 하신 말씀이요. 짝사랑에 대한 이기심과 소유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정말 공감했어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우는 민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동기분이시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감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 자체가 소중한 거지. 꼭 그 사랑이 보답받아야만 가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감정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는 그 감정과의 거리 조절이 필요하죠. 그의 말은 태준에게 느꼈던 상처를 위로하는 듯했다. 민지는 현우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태준에게서 얻지 못했던 공감과 이해를 느꼈다. 현우는 민지에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라며 격려한 후 다음 모임 때 보자며 자리를 떴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현우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태준에게 느꼈던 뜨겁고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지성과 사려 깊음에서 오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호감이었다. 그녀는 이 호감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한편 태준은 민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도 은영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둘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는 등 누가 봐도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다. 민지의 귀에도 태준과 은영이 자주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민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현우 선배가 말했던 거리 조절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태준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학업과 동아리 활동에 몰두했다. 하지만 캠퍼스는 좁았고 민지는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과제 때문에 건물 밖에서 친구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태준과 은영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은 민지가 알던 태준의 웃음과는 조금 달랐다. 훨씬 더 순수하고 해맑은 그리고 애정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민지는 숨이 퍽 막혔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태준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은영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은영을 먼저 보냈다. 그리고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지야,
안녕. 태주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민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나 너한테 연락하려 했는데 내가 연락 피한다고 해서 그냥 인사하려고 왔어. 괜찮아. 나도 내가 연락 안 해줘서 오히려 편했어. 민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말투로 대답했다.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은영의 이야기를 꺼냈다. 은영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조만간 사귈 것 같아. 민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축하해. 근데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거 알고 있어. 의영이한테 관심 가지면서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태주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했다. 사과는 됐어. 태준아. 민지는 그의 사과를 단호하게 끊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 거잖아. 내 감정에 솔직했던 것뿐이지. 다만 나한테 친구라고 선을 긋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설렘을 느끼면서도 나한테는 계속 친구로 남아서 내 주변을 맴돈 건 내 이기심이 맞다고 생각해.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태주는 더욱 위축되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영이 이야기 꺼내는 것도 불편하겠지. 미안하다. 그냥 너한테 이제 숨기지 않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이 말했다.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그만 가봐. 소희가 기다리고 있어. 민지는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태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민지의 곁을 떠났다. 태준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희가 달려와 민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잘했어. 너 정말 당당했어. 태준이 그 웃음, 의영이한테만 보여주는 그 웃음, 그거 보니까 진짜 끝났다는 걸 알겠어. 민지는 흐느꼈다. 태준은 은영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은 민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던 희망이라는 마지막 끈을 끊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지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동아리 활동에 몰두했다. 현우 선배는 민지에게 단순한 선배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참여하는 모든 토론에서 그녀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녀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간파하는 듯하면서도 절대 먼저 캐묻지 않았다. 한 번은 동아리 뒤풀이에서 현우와 민지가 나란히 앉게 되었다. 현우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민지에게 노알코올 음료를 챙겨주었다. 민지 씨는 영화 볼 때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멜로나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요. 현우가 말을 건넸다. 아, 그래요? 제가 좀 감성적인 편이라 그런가 봐요. 민지가 수줍게 웃었다.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져요. 마치 영화 속 인물의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상실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현우의 말은 다시 한번 민지의 내면을 꿰뚫었다. 민지는 놀라서 현우를 쳐다봤다. 선배야,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아픈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할 때 오히려 그 감정은 예술이나 취미 속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죠.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당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두세요. 현우와의 대화는 민지에게 심리 상담과도 같았다. 그는 민지의 상처를 꿰뚫어 보았지만 캐묻거나 동정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할 힘을 주었다. 민지는 현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태준에게 고백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현우와 민지는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현우는 민지에게 영화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이나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지는 현우와 함께 있을 때 태준을 생각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태준은 드디어 은영에게 고백했고 둘은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다. 캠퍼스는 태준과 은영의 열애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모두가 아름다운 선남선녀 커플이라며 부러워했지만 민지에게는 이 소식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마저 완전히 정리해주는 이별 통보와 같았다. 민지는 태준과 은영이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태준의 행복한 미소와 태준의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속삭이는 은영의 모습. 민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놀랍게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 정말 내 삶에서 이 사람은 끝났구나라는 담담한 인정이 자리 잡았다. 민지는 태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아, 은영이랑 사귄다는 소식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너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 정말 좋은 동기로만 지내자.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제 내 미련을 완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잘 지내. 태준은 민지의 문자를 받고 매우 놀란 듯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태준에게서 긴 답장이 왔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할게. 내가 나한테 준 상처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나를 친구로 받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너한테 좋은 동기로,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 내가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정말 축하해줘서 고마워. 민지야. 태준의 문자를 읽으며 민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좋은 친구로 정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민지에게는 그 정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했다.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동아리 회장이 현우에게 다음 학기 동아리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락했다. 그리고 현우는 부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민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지 씨, 다음 학기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경영학과라 영화 동아리 행정 업무에는 좀 서투네요. 혹시 저를 도와서 기획팀장 역할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민지 씨의 섬세함과 통찰력이 필요해요. 민지는 현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었다. 고마워요, 민지 씨. 그럼 방학 동안에도 우리 종종 만나서 다음 학기 영화 선정과 모임 방향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겠네요. 민지는 현우와 함께 동아리 기획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렜다. 태준을 향한 아프고 맹목적인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현우를 향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방학이 시작되었고 민지는 현우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은 주로 동아리 기획 회의를 했지만 회의 중간에는 서로의 일상이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현우는 민지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민지는 현우에게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천천히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현우가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잠시만요. 네, 선배님.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민지 씨는 굉장히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 끌려요. 민지는 예상치 못한 현우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다. 선배님, 저는 민지 씨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 노력 자체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지 씨에게 단순히 동아리 후배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현우는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도 선배님께 호감이 있어요.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준과의 관계에서 이젠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민지 씨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이었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방학 동안 우리 좀 더 편하게 만나요.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좋아요. 현우는 민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태준의 이기적인 거절과
미련 없는 떠남 덕분에 민지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민지는 태준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녀의 첫 번째 사랑이었다면 현우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녀의 첫 번째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민지는 태준과 현우를 비교하며 현우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현우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태준에게 느꼈던 폭풍 같은 설렘은 현우에게는 없었다. 민지는 현우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 현우와의 만남에서 민지는 용기를 내어 태준 이야기를 꺼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만나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제가 얼마 전까지 같은 과 동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 애한테 차였고 그 애는 지금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제가 선배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가끔 그 아이에게 느꼈던 감정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선배님께 신뢰가 될까 봐 걱정돼요. 현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 씨, 괜찮아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민지 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죠. 민지 씨가 태준 씨에게 미련이 남아서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과거까지도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민지 씨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지 씨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줄 수는 있어요. 현우의 넓은 포용력에 민지는 감동했다. 그는 태준과는 달리 민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다. 민지는 태준을 완전히 놓아주어야만 현우와 진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현우를 만나는 동안 민지는 더 이상 태준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의 행동에 질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현우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민지와 현우는 연인이 되기로 했다. 그들의 시작은 태준과 은영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현우와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의 행복을 느꼈다. 현우는 민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민지는 현우의 여자친구로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갔다. 동아리 내에서는 이미 둘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다들 훌륭한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었다. 같은 시기 민지와 태준 그리고 은영은 여전히 같은 학년, 같은 캠퍼스에서 마주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 민지는 태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태준과 은영이 손을 잡고 지나가도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현우의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태준은 민지가 현우 선배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민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민지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민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단언했던 태준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질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현우는 태준과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캠퍼스에서는 꽤 유명한 선배였다. 태준은 현우가 민지에게 보여주는 배려심 깊은 행동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 태준은 민지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민지가 현우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민지가 현우와 함께 있을 때 태준은 무의식 중에 민지의 주변을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에 은영이의 반 앞을 서성였던 것처럼 어느 날 태준은 은영과 함께 점심을 먹고 강의실로 돌아가던 길에 민지와 현우를 마주쳤다. 현우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민지 역시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은영이 태준아,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와 현우가 태준과 은영 쪽으로 다가왔고 네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다. 안녕 태준아. 은영아. 민지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처럼 태준에게서 답을 갈구하는 초조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서 비롯된 편안함이었다. 안녕, 민지야. 태준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현우는 태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민지에게 동기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태준은 현우를 보며 묘한 열등감을 느꼈다. 현우는 태준에게서 보이지 않던 성숙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태준에게서 시선을 돌려 현우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강의실 가야지. 늦겠다. 자기야. 민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칭은 태준에게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민지가 자신을 오빠가 아닌 자기야라고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현우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태준은 은영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민지와 현우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민지에게 너무 쉽게 선을 그었을까? 내가 그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단언했던 것이 정말 내 진심이었을까? 태준은 민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행복해질수록 태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은영에게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민지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일시적인 설렘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민지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했지만 태준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낳은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민지는 태준의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자신을 되찾았고 태준은 민지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현우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민지는 미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현우는 완벽하게 좋은 남자친구였다. 매너가 좋았고 민지의 감정을 배려했으며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의 지나친 이성주의가 민지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지는 과제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했고 결국 제출 마감을 놓치고 말았다. 민지는 자책감에 빠져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펑펑 울었다. 선배야, 나 너무 바보 같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결국 못 냈어요.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 씨, 일단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과제 마감을 놓친 건 실수지만 그건 민지 씨의 능력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교수님께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제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현우의 조언은 지극히 옳았다. 하지만 민지가 그때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괜찮아, 고생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다. 그의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조언은 오히려 민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선배, 지금은 그냥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건데.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민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아, 미안해요, 민지 씨. 제가 또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했군요. 네, 물론 힘들었겠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바로 옆에 없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민지 씨,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민지 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는 현우의 진심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태준에게 느꼈던 열정적인 공감은 없었다. 태준이라면 아마 당장 달려와 어깨를 안아주거나 함께 밤새워 과제 파일을 복구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와 태준을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와 현우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현우는 민지에게 완벽한 연인이었지만 민지의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같은 시기 태준과 은영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었다. 은영은 태준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종 태준의 눈빛이 멍해지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태준이 민지를 먼발치에서 지켜볼 때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는 것을 은영은 눈치채고 있었다. 은영은 태준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태준아, 너 혹시 민지랑 무슨 일 있었어?
태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은영아. 그냥 같은 과 동기일 뿐인데. 아니, 너 민지 볼 때마다 표정 바뀌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다? 게다가 민지가 현우 선배랑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너 더 예민해졌어. 혹시 너 민지 좋아했었니? 은영여의 질문은 태준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다. 좋아한 거 아니었어. 태준은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보기엔 너 지금 민지한테 미련 남아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후회겠지. 태준아, 우리 솔직해지자. 내가 나한테 온 게 혹시 민지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건 아니야. 은영의 질문은 예리했다.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은영아,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너한테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는데 내 말대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내가 민지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민지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건 민지였나 싶기도 하고. 태준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은영은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니 체념한 듯 웃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나에게 오는 순간에도 민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거야. 나는 너의 도피처가 아니야, 태준아. 결국 그날 태준과 은영은 헤어졌다. 은영은 태준에게 너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민지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민지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했던 건지 내 스스로부터 답을 찾아봐.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태준은 은영과의 이별 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절감했다. 그는 민지에게 상처를 주었고 은영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다. 태준은 자신이 처음부터 민지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진정한 이성적 호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친구라는 안정적인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 외면했던 것이다. 낙엽 흔들리는 경계와 되찾고 싶은 미련. 민지의 단호한 거절은 태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혹은 적어도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그를 향한 모든 기대를 거두었고 스스로 단단한 경계를 세웠다. 태준은 민지에게 다시 다가가기로 결심했지만 민지에게는 이미 현우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었다. 태준은 민지에게 사과와 자신의 후회를 담은 장문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민지는 단 하나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태준을 익십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직접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자 태준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와 현우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아리방 주변을 서성였다. 예전에 은영이를 기다리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의 목적은 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민지의 주의를 끌고 민지의 일상에 다시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는 민지의 전공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민지의 동기들을 붙잡고 일부러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지 요즘 동아리 활동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민지 과제는 잘하고 있대? 내가 지난번에 민지 과제 파일 잠깐 봤는데 되게 꼼꼼하게 하던데. 민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동기들을 통해 자신의 귀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은 민지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민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민지는 태준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 집요하고 치졸하다고 느꼈다. 민지는 소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희야, 태준이 왜 저러는 걸까? 은영이랑 헤어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나한테 왜 자꾸 티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민지야, 태준이가 후회하는 거지.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 가치를 깨달은 거야. 근데 너무 늦었지. 그냥 무시해. 내가 반응하면 태준이는 더 심해질 거야. 소희가 민지를 다독였다. 민지는 무시하려 했지만 태준의 끊임없는 관심은 그녀의 마음을 미묘하게 건드렸다. 특히 현우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
태준의 뜨거운 후회는 민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현우는 민지에게 변함없이 사려 깊고 다정한 남자친구였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태도는 민지와 때때로 충돌했다. 한 번은 민지와 현우가 크게 다투었다. 민지가 현우의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었고, 현우는 민지에게 지각한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지 씨, 약속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10분 늦은 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 10분 때문에 상대방이 낭비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민지 씨를 기다리는 10분 동안 저는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민지를 가르치려 드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민지는 그 순간 폭발했다. 선배, 제가 일부러 늦은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늦어졌어요. 왜 저한테 사소한 실수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민지 씨가 감정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길 바라요. 저는 민지 씨를 단순히 달래주는 연인보다 민지 씨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이고 싶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민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지에게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저는 지금 파트너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사람이요. 민지는 울먹였다. 현우는 민지의 감정적인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민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민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민지는 현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태준이라면 어땠을까? 태준은 비록 이기적이었을지언정 그의 감정은 늘 뜨거웠다. 결국 현우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 씨, 미안해요. 제가 민지 씨의 감정적인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다음부터는 민지 씨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 노력할게요. 현우는 노력했지만 그의 본질적인 이성적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민지는 현우에게서 안정감을 얻었지만 열정적인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이 감정적인 틈새는 민지의 마음을 다시 태준 쪽으로 미묘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태준은 현우와 민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가 민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민지와 현우가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태준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지에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동아리방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수업 때문에 30분 정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다. 동아리방에 민지 혼자 남아있을 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다. 태준아, 여긴 왜? 민지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현우 선배 기다리고 있지? 현우 선배가 나한테 잠깐 민지 너한테 이거 갖다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태준은 민지 앞에 따뜻한 핫초코를 내려놓았다. 현우 선배가. 민지는 의아해했다. 현우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사실은 아니야. 태준은 곧바로 실토했다. 현우 선배가 아니라 내가 샀어. 너 기다리는 거 아는데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너 지난번에 과제 때문에 밤샘 할 때 핫초코 마시던 거 생각나서 그냥 내가 힘내라고. 민지는 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태준은 민지가 힘들 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괜찮아. 나 이거 안 마실게. 내가 괜히 오해 살 만한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민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오해 안 해. 민지야. 태준은 민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다시 사귀자고 매달리려는 거 아니야. 다만 내가 현우 선배랑 잘 지내도 너한테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로라도 남고 싶어. 내가 너한테 친구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상처 줬잖아. 이제 와서라도 내가 너한테 빚진 마음을 갖고 싶어. 태준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건드렸다.
현우에게서 얻지 못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 태준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지는 결국 핫초코를 마시지 않았지만 태준이 놓고 간 그 핫초코 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현우가 민지에게 사과하러 왔다. 민지 씨, 제가 늦은 거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민지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현우의 진심을 알았기에 그를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는 저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가끔은 제가 원하는 위로가 아닐 때도 있어서 그래요. 저도 선배한테 맞춰가려고 노력할게요. 민지는 현우와의 관계를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미래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과거의 열정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상징하는 존재로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는 민지와 현우가 함께 준비하는 동아리 상영회 준비에 교묘하게 끼어들었다. 같은 과 동기라는 명목으로 동아리 기획팀장인 민지에게 필요한 자료를 대신 찾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자처했다. 현우는 처음에는 태준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했다. 태준 씨 덕분에 민지 씨가 덜 힘들겠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태준은 현우가 없는 틈을 타 민지에게 사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민지야, 현우 선배랑 너랑 다투는 거 봤어. 현우 선배는 너무 완벽해서 가끔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 나는 너한테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 감정은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민지는 태준의 말에 흔들렸다. 태준아, 너 현우 선배 욕하지 마. 선배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이기적으로 나한테 선 그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해. 맞아. 나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민지야, 너는 나한테 상처 줬던 그 나쁜 놈의 모습만 보겠지만 나는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너를 잃고 나서야. 태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현우에게서 얻지 못한 감정의 폭발이 태준에게는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현우에게 얻는 잔잔한 행복과 태준에게서 느꼈던 뜨거운 설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현우에게도 감지되었다. 현우는 태준의 행동이 단순한 동기의 도움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현우는 태준을 조용히 불러냈다. 태준 씨, 민지 씨에게 도움을 주는 건 고맙지만 민지 씨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제 여자친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입니다. 현우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저는 민지에게 아직 미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민지에게 상처 주고 떠났던 것을 후회합니다. 민지에게는 선배님 같은 안정적인 연인보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지에게는 그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태준 씨가 민지 씨에게 뜨거운 사랑을 줄 수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때문에 민지 씨가 받았던 상처는 잊지 마세요. 저는 민지 씨에게 상처보다는 행복과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민지 씨는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려는 중입니다. 그런 민지 씨에게 태준 씨의 흔들리는 열정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지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배님은 민지의 감정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현우는 태준의 도발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저는 민지 씨를 존중합니다. 민지 씨가 저에게 돌아온 건 안정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가 민지 씨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는 민지 씨를 지킬 겁니다. 태준은 현우의 단호함에 잠시 물러섰지만 민지의 마음속에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은 민지에게 직접적인 고백 대신 현우와 민지의 관계의 틈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드디어 동아리 상영회 당일이 되었다. 민지는 기획팀장으로서 현우와 함께 맞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태준은 민지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냈고 동기들과 함께 상영회에 참석했다.
이 상영회는 태준이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상영회가 시작되고 민지가 기획한 영화의 주제는 엇갈린 타이밍과 후회였다. 영화가 끝나자 객석은 숙연해졌다. 민지는 무대에 올라 현우와 함께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현우는 영화의 상징성과 구조에 대해 이성적인 분석을 내놓았고 관객들은 그의 깊이 있는 해석에 감탄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손을 들었다. 태준은 마이크를 넘겨받자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엇갈린 타이밍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후회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외면했던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감정을 깨닫습니다. 후회는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인 것에 대한 자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준의 발언은 영화 비평이 아닌 민지를 향한 개인적인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고 현우는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갑게 경계했다. 관객들은 갑작스러운 태준의 감정적인 발언에 술렁거렸다. 현우는 상황을 정리하려 태준에게 마이크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태준은 현우의 손을 피하고 민지에게 계속 이야기했다. 민지야, 나는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을 후회해. 내가 너한테서 도망쳐서 은영이를 만났던 것도, 내가 너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지금 내 주변을 맴도는 것도 다 내 이기심이야.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너를 되찾고 싶어. 현우 선배님이 너한테 줄 수 있는 안정감은 인정하지만 너한테 필요한 건 뜨거운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도 믿고 있어.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민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민지는 태준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우는 마이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 씨, 동아리 상영회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민지 씨가 저에게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의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태준 씨가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현우와 태준 사이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고 상영회장은 혼란에 빠졌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창피했다. 결국 민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우에게 말했다. 선배, 저 잠시만요. 민지는 상영회장을 뛰쳐나갔고 태준과 현우가 동시에 그녀를 뒤따랐다. 민지는 캠퍼스 잔디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태준과 현우가 민지를 에워쌌다. 민지야, 내가 너무 경솔했어. 하지만 내가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태준이 민지에게 다가섰다. 민지 씨, 이제 태준 씨의 이런 행동에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민지 씨한테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민지 씨를 지킬 겁니다. 현우가 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지는 두 사람의 손길을 모두 뿌리쳤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민지 씨, 저는 민지 씨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어요. 태준 씨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해요. 민지 씨를 또다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현우와 이성적으로 설득했다. 선배는 틀린 말이 없어요. 선배는 늘 옳아요. 근데 선배는 제가 왜 힘든지는 알지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바라봤다. 저는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는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선배의 완벽함이 저를 너무 숨 막히게 해요. 현우는 민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방식으로 민지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태준이 민지에게 다가섰다. 민지야,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상처 줬던 거, 현우 선배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거. 하지만 나는 너의 그 감정적인 폭풍을 함께 겪어줄 수 있어. 내가 울고 싶을 때 나는 내가 왜 우는지 묻지 않고 그냥 안아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다고 했던 건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태준의 고백은 그녀의 감정적인 목마름을 정확하게 건드렸다. 민지는 현우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안정감과 태준에게서 느꼈던 뜨거운 열정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민지는 현우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선배 미안해요.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배가 주는 안정적인 사랑보다 태준에게서 느꼈던 뜨겁고 불안정한 감정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아직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나 봐요. 선배를 만나면서 태준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태준이 다시 나타나니까 제가 다시 흔들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민지의 말은 현우에게 치명적인 상처였다. 현우는 민지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가 결국 자신을 이용해 태준을 잊으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 씨, 이제야 알겠군요. 민지 씨는 저에게서 도피처를 찾았던 겁니다. 저의 안정감이 태준 씨의 열정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민지 씨의 상처 치유 도구가 아닙니다.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민지 씨의 불안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현우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민지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현우는 그녀에게 완벽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태준의 불완전한 열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현우가 완전히 사라지자 태준이 민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이제 내가 너한테 후회하지 않을 사랑을 줄게. 다시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민지는 태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지만 태준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진심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안정적인 행복을 버리고 위험하지만 열정적인 과거의 사랑으로 회귀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 선택이 민지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지는 태준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다. 시든 꽃 제외의 그림자, 반복되는 불완전함. 민지는 태준의 품에 안겨 현우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현우의 사랑을 뿌리치고 위험하고 불안정하지만 뜨거운 태준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중독성 강한 과거로의 회귀였다. 민지는 태준의 후회가 진심이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재회의 달콤함과 숨겨진 불안. 태준과 민지는 다시 연인이 되었다. 태준은 민지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는 민지가 좋아했던 핫초코를 매일 사다 주었고 민지가 과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묵묵히 옆을 지켜주었다. 그는 민지가 원했던 감정적인 공감을 채워주려 노력했다. 민지는 태준과의 재회 초기에 폭발적인 행복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태준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후회한다는 고백이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듯했다. 태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동기들 앞에서 민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회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희는 태준과의 재회를 환영하지 않았다. 민지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태준이가 너한테 준 상처는 잊지 마.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태준이가 너한테 오는 게 현우 선배처럼 완벽한 사람을 내가 가졌다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나 소유욕 때문은 아닐까 걱정돼. 소희의 현실적인 조언은 민지의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민지는 태준이 변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태준은 민지에게 뜨거운 사랑을 약속했지만 그 뜨거움은 종종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민지가 중요한 전공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민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고 태준은 민지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며 민지를 찾아왔다.
태준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지만 민지는 공부에 방해된다며 짜증을 냈다. 태준아, 나 지금 시험 이틀 남았어. 나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어. 내 마음은 고맙지만 다음 주에 해줄래. 태준은 민지의 반응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지야, 내가 너 생각해서 온 건데 너는 내가 온 게 그렇게 싫어? 현우 선배라면 내 옆에서 묵묵히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힘든 거 아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온 거야. 나도 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민지는 태준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감정에 실망했다. 현우였다면 민지의 컨디션과 필요를 먼저 물었을 것이다. 태준의 뜨거운 사랑은 민지의 필요보다 태준 자신의 감정적 충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태준아,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옆에 있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배려해서 다음 주에 오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했다면 내 시험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았어야지. 민지는 결국 태준에게 화를 냈다. 태준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민지는 이 사건을 통해 현우에게서 느꼈던 존중과 배려가 태준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의 이기심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우의 그림자, 비교와 죄책감. 민지와 태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현우는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특히 민지에게 현우는 죄책감과 완벽함의 기준으로 남아 있었다. 현우는 민지와의 이별 후에도 동아리 부회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는 민지를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공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현우의 그 단호한 침착함이 더 괴로웠다. 민지는 태준과 다툴 때마다 현우를 떠올렸다. 현우 선배였다면 나한테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현우 선배는 적어도 나를 존중해 줬는데. 태준 역시 현우의 존재에 대해 극심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다. 태준은 민지에게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민지야, 너 현우 선배랑 있을 때 표정이 지금 나랑 있을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 현우 선배가 너한테 잘해줬다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현우 선배한테 없는 열정이 있었잖아. 너는 그걸 원해서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야. 태준의 끊임없는 비교는 민지를 지치게 만들었다. 태준은 민지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민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현우의 자리를 억지로 지우려 했다. 이는 민지에게 현우와의 관계를 후회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현우에게 느꼈던 안정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태준의 질투는 폭발했다. 동아리 종강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 태준은 민지의 동기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다. 현우는 부회장으로서 파티를 진행하고 있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현우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민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저는 이번 학기 기획팀장인 민지 씨 덕분에 동아리를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우의 공적인 칭찬이었지만 태준은 이를 견디지 못했다. 술에 취한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배님 칭찬하는 건 좋은데 민지한테 너무 치근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민지 제 여자친구입니다. 민지한테 잘해주는 거 고맙긴 한데 너무 과한 것 같네요. 태준은 노골적으로 현우에게 시비를 걸었다. 순식간에 파티장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민지는 너무 당황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현우는 침착하게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 씨, 저는 공적으로 민지 씨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태준 씨의 이런 감정적인 오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우는 여전히 이성적이었고 이는 태준의 감정적인 행동을 더욱 유치하게 만들었다. 감정적인 오해라뇨? 선배님은 끝까지 이성적인 척하시네요. 선배님은 민지한테 안정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지한테 필요한 뜨거운 진심은 못 줬잖아요. 그래서 민지가 저한테 돌아온 거 아닙니까? 태준은 민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터뜨렸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태준이 자신과 현우의 관계를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고 현우를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는 태준에게 다가서서 그의 팔을 잡았다. 태준아, 그만해.
너 지금 술 취했잖아. 태주는 민지의 손을 뿌리쳤다. 민지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현우 선배한테서 만족 못해서 나한테 돌아온 거잖아. 민지는 현우에게 다가섰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태준이에게 사과할게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체념이 가득했다. 민지 씨, 이제야 알겠군요. 민지 씨가 저에게 돌아온 이유, 그리고 민지 씨가 태준 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지 씨는 자신의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태준 씨의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 민지 씨는 잠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불안정함은 결국 민지 씨 자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현우는 태준과 민지에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돌아섰다. 현우의 마지막 말은 민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지는 현우와의 관계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용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재회 후의 공허함과 새로운 갈등. 태준은 파티 사건 이후 민지에게 싹싹 빌며 사과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민지는 이미 태준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목격한 후였다. 태준의 뜨거운 사랑은 그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민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민지는 태준과의 관계에서 점차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열정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그녀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태준에게는 오직 별표 쌓인 지금 이 순간 민지가 나를 사랑하는가. 별표 쌓인만이 중요했다. 민지는 자신의 미래와 학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태준은 늘 대충 듣고 넘어갔다. 민지야,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내가 웃는 게 더 중요해. 민지는 현우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현우는 민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료를 찾아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우는 민지를 성장시키는 파트너였지만 태준은 민지를 현재에 머물게 하는 족쇄 같았다. 민지는 자신이 현우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버리고 태준에게 돌아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사랑은 잠깐의 마약 같은 설렘이었을 뿐 그녀의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반이 되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준의 소유욕이었다. 태준은 민지가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주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려 했고 민지가 현우와 관련된 동아리 일 때문에 연락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지야, 현우 선배랑 업무 때문에 연락할 필요 없잖아. 내가 현우 선배한테 완전히 선 그었으면 좋겠어. 태준아, 우리 둘 다 동아리 일은 해야지. 너는 왜 자꾸 우리 관계를 현우 선배와의 경쟁으로 만들어? 경쟁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완전히 나만의 것이었으면 좋겠어. 태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소유욕을 드러냈다. 민지는 태준의 이기심과 소유욕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태준을 피하기 시작했다. 연락을 늦게 받고 태준과의 데이트 약속을 미루었다. 태준은 민지의 냉랭해진 태도에 불안해하며 더욱 민지에게 집착했다. 태준의 재집착과 민지의 마지막 결단. 태준은 민지가 자신에게서 다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는 민지에게 했던 이기적인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불안함을 호소했다. 민지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은영이도 정리했고 현우 선배한테도 맞섰잖아. 너 나 버리면 안 돼. 나 이제 너밖에 없어. 태준의 말에는 사랑이 아니라 민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가득했다. 민지는 태준의 그 나약한 의존심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민지는 태준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태준에게 단호한 선을 그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와 태준은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태준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태준은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바라봤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지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현우 선배 때문에 질투한 거 미안해.
아니, 내 잘못 아니야. 나 때문이야, 태준아. 민지는 눈물을 참고 태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나는 너한테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줬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해주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야. 나는 너 진심으로 사랑해. 태준은 울먹였다. 나도 알아. 내 진심. 하지만 너의 사랑은 너무 불안정하고 이기적이야. 너는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채우고 싶어 해. 나는 현우 선배한테서 느꼈던 안정감과 존중이 필요해. 내가 나한테 준 상처는 너와의 재회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치유된다는 걸 깨달았어. 민지의 말은 태준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민지에게 다시 다가갔던 것이 민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놓쳤던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는 이기적인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지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내가 노력할게. 태준은 예언했다. 태준아, 너는 노력할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내가 너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나는 아니야. 민지는 태준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을 떠나면서 자신이 비로소 짝사랑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과의 재회라는 불완전한 열정을 통해 현우에게서 배웠던 안정적인 사랑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태준은 민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민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 사랑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지에게 상처를 주었고 민지에게서 도망쳤으며 결국 민지를 놓쳤다. 그가 민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원한 후회뿐이었다. 민지는 태준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우에게 줬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지는 이제 혼자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했다. 눈앞의 별이 빙글빙글 홀로 서기와 성숙한 사랑 상처를 넘어선 민지의 성장. 민지는 태준에게 이별을 고한 후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준과의 재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미련과 환상을 완전히 끊어내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불완전한 열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안정과 존중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과제는 태준에 대한 미련이 아닌 현우에게 줬던 상처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고 온전히 혼자서 단단해지는 것이었다. 민지의 홀로서기와 내면의 성장. 민지는 이별 후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태준과 함께했던 동아리 활동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오직 학업과 자기 개발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태준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감정적 소모를 끊어내고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 선배가 추천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특히 별표 사인 자존감 수업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 별표 사인에 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책 속의 문장들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민지는 자신이 태준에게 매달렸던 이유가 태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기 때문임을 인정했다. 태준과의 재회 역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태준에게 억지로 인정받으려 했던 이기적인 시도였다. 현우의 안정적인 사랑을 이용했던 것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채우려 했던 비겁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 민지는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보낼 단 하나의 문자를 신중하게 작성했다. 태준아,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내자. 내가 나를 다시 찾아와도 나는 너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너를 원하지 않아.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과거까지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너도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마. 잘 지내. 이 문자를 보낸 후 민지는 태준의 전화번호를 완전히 삭제했다. 태준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그 연락들을 무시했고 결국 태준은 더 이상 민지를 찾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가 되었다. 민지는 현우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동아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현우는 민지의 부재를 눈치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혼자 생각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우와의 재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민지는 현우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민지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님 혹시 잠시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선배님께 꼭 사과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현우는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답장했다. 네, 민지 씨.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저는 늘 괜찮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캠퍼스 후문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민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을 만나는 동안 선배님의 진심을 이용했습니다. 태준이에게 받은 상처를 선배님의 안정감으로 치유하려 했고 선배님의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태준이의 그림자를 자극했습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선배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지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성숙한 후회를 읽었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 씨, 저는 민지 씨를 이해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치유를 얻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민지 씨가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지 씨의 사과를 들으니 민지 씨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겠습니다. 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 씨,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역시 민지 씨와 만나는 동안 행복했고 민지 씨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민지 씨에게 했던 조언처럼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민지 씨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현우의 용서와 격려는 민지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었다. 현우는 민지에게 다시 한번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장의 확신을 선물했다. 민지는 현우와 친구로서 그리고 인생의 조언자로서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지의 완벽한 홀로서기 소희와의 재발견. 민지는 태준과 현우, 두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친구 소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희는 민지가 태준에게 흔들릴 때마다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민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진정한 친구였다. 민지는 소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소희야, 내가 태준이 때문에 너 속 썩인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내가 나한테 충고해 줬을 때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소희는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쳤다. 야, 뭘 그런 걸로 미안해. 내가 깨달았으면 됐지. 나는 내가 태준이한테 다시 돌아갔을 때도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거야라고 믿었어. 내가 상처받는 과정까지도 필요했다고 생각해. 소희와의 대화는 민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더 이상 남자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학업과 동아리 활동, 이제는 현우와 공적으로만 마주쳤다. 에 집중하며 스스로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갔다. 민지는 학점을 올리고 교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캠퍼스에서 태준의 소문을 들어도 현우와 마주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성숙하고 차분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태준의 현재 미련과 자기 반성. 한편 태준은 민지에게 버림받은 후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은영을 떠났고
민지에게서마저 거절당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뜨거운 사랑을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술에 취해 민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좌절했다. 그는 민지 주변을 다시 서성일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민지의 단호한 이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성숙한 존재였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뒤늦게 자신의 인간관계 패턴을 돌아보았다. 그는 늘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무심했고 자신을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집착하며 자신의 불안정함을 채우려 했다. 그는 은영에게서 도피했고 민지에게서는 그녀의 짝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주는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앉아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민지에게 했던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고통을 겪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민지를 다시 찾아갈 수 없었지만 민지가 자신에게 남긴 별표 쌓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별표 쌓인 메시지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민지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 진정한 안정감. 시간이 흘러 다음 학기가 되었고 민지는 동아리 활동에 복귀했다. 현우는 여전히 부회장이었고 두 사람은 동아리 업무를 함께 하면서 친구로서 선후배로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했다. 현우는 민지에게 여전히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지는 이제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교양 수업에서 발표를 하다가 우연히 한 남학생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승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학과 학생이었다. 승민은 민지의 발표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발표가 끝난 후 민지에게 다가와 토론을 이어갔다. 승민은 태준처럼 뜨겁거나 현우처럼 완벽하게 이성적이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민지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따뜻한 배려심이 있었다. 그는 민지의 취미나 학업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민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다가왔다. 민지는 승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다. 승민은 민지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불안함도 감정적으로 숨 막히는 압박감도 주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태준과의 파국적인 열정이나 현우와의 차가운 완벽함과는 다른 자연스럽고 따뜻한 안정감이었다. 승민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 씨, 저는 민지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지 씨에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민지 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겠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이 태준의 후회나 현우의 안정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승민에게서 존중과 따뜻함을 느꼈고 그에게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네, 승민 씨. 저도 승민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민지는 승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이 관계는 과거의 아픈 사랑을 보상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민지는 이미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졌고 이제는 온전한 자신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종결. 캠퍼스는 여전히 좁았지만 민지는 태준을 완전히 극복했다. 태준은 멀리서 민지와 승민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았다. 태준은 더 이상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민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안도감과 씁쓸한 후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때임을 알았다. 현우는 민지와 승민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현우는 민지가 자신에게 부족했던 감정적인 따뜻함을 승민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지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했고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현우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태준에게 상처받고 현우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짝사랑의 고통과 재회의 불완전함,
그리고 이성적인 완벽함의 한계를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을 찾았다. 민지의 캠퍼스 로맨스는 이렇게 끝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단단해진 후에 시작되는 축복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그녀의 청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했다.